안녕하십니까? 돌파왕 타라입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가 나와야 합니다. 돌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가 돌파, 두 번째는 고가 돌파입니다. 그렇듯 돌파가 나온 종목의 차트 복귀를 통해서 타이밍과 매매 규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돌파가 잘 나오는 전일 캔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돌파 나온 종목 중에서 전일 어떤 형태의 캔들이 있었을 때 돌파가 잘 나오는지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신호가 나왔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타라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장에서는 경기업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엔터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호 나온 종목들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데 일봉으로 먼저 보시면 이현제약이 처음으로 21선을 돌파하면서 한 큰 시세가 났는데 결국 윗꼬리를 달고 말았어요. 거래대금도 3,890억 거의 4천억이 가까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한번 큰 시세 났다가 좀 쪼그라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예, 어떤 전날 이현제약도 어쨌든 당일에는 큰 시세가 났는데 장중에는 전날 어떤 형태의 캔들이었나요? 보시면 21선 아래에서 도지가 나왔고 뭐 요즘 완전 완벽한 도지는 아니지만 단봉이죠. 단봉이 나왔고 전일 캔들을 보면 첫 양봉, 그러니까 21선 아래에서 반등이 나오는 첫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그 양봉 윗꼬리 부분에서 종가 부분에서 세워놓는 단봉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 위에 21선 위에 있다면 다음날 무조건 공략해야 되는 캔들 형태가 되는데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21선 아래에서 뭐 시세가 있다고 하면 타라 시스템이 포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1선을 돌파해서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포착해 줬고 당일 오전에는 큰 시세가 났습니다.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그리고 시간도 한번 몇 시에 타이밍을 잡아줬는지 볼게요. 9시 9분 13초입니다. 9시 9분 13초에 61,900원 분봉으로 보면 현재 1분봉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파란색 점선이 시가, 그다음에 전일 고가를 뛰어넘은, 전일 고가 61,000원인데 전일 고가를 뛰어넘은 상태가 되겠고요. 전일이 나온 캔들이 도지였기 때문에 전일 고가를 뛰어넘으면 타이밍이 일단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갭상승으로 전일 고가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양봉이기만 하면 오늘 이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61,700원 시가 나오자마자 음봉이었기 때문에 아침에는 뭐 그냥 관찰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후에 9시 9분이죠. 9시 9분에 신호 나왔죠. 9분에 신호 나오고 10분에 시가를 돌파 61,700원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61,700원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 9시 10분이죠.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면 되겠고 대체로 뭐 61,700원이니까 61,700원 800원, 900원, 62,000원 돌파하기 전까지만 매수를 해주면 딱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시가 매수 타이밍 잡았으면 자 6만 이제 2,000원이니까 목표 가격은 62,000원이니까 63,000원 가격 저항선은 뭐 당연히 이게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64,000원, 65,000원 정도까지 가주면 한 3,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5% 정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65,000원 위에서는 분할 매도를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65,000원 돌파하는 시점에 매도 이제 위에서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매도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짧은 시간 안에 몇 분 걸렸을까요? 10분에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17분이니까 17분 만에 61,700원, 62,000원에 매수해서 3,000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 뭐 한 절반 이상은 무조건 매도가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물량으로 뭐 VI 걸릴 수도 있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켜볼 수가 있겠죠. 뭐 괜찮다면 여기서 뭐 이 정도 수익이면 다 매도하고 나가도 크게 문제가 없는 자리인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지켜보다가 65,000원에서 이렇게 쌍봉을 맞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맞고 떨어지는 자리면 추가 매도를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봤다면 22평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매도
하고 나갔으면 1분봉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나는 조금 더 길게 보겠다. 이미 이익 실현도 했고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보면 일봉 처음으로 21선을 돌파하는 날이니까 좀 더 갈 수 있을 거야. 최소한 VI는 걸릴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보십시오. 분봉에서 보시면 거래대금에 50억의 거래대금을 이렇게 줄을 그어 놓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50억 거래대금은 아니더라도 계속 30억, 40억 이런 거래대금이 계속 터진 걸 볼 수가 있죠.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잠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쉬고 있다가 다시 여기에서 강한 거래대금이 들어오는데요. 1분봉에서는 이제 이평을 깼기 때문에 1분봉 기준이 아니고 난 조금 더 길게 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한 3분봉 정도가 기준이 되겠죠. 3분봉으로 보면 시가 돌파할 때 타이밍이 나와서 65,000까지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 이후에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22평하고는 아직도 거리가 있어요. 3분봉으로 보면. 그래서 한번 딛고 다시 상승하는 N자로 상승하면서 65,000원 앞에 있던 고점을 뚫어버리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봤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요. VIA 걸리면서 VIA에서 또 일부 이익 실현 해주고 최종적으로는 한 7만 원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7만 원까지는 못 가고 22평을 3분봉에서도 22평을 이탈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리하고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왜 이 3분봉에서는 그래도 조금 큰 이평선이기 때문에 3분봉 이평이 매도가 중요한 이유가 22평선은 항상 절대 강도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2평선 아래서는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 확률이 크기 때문에 22평선 아래서는 굳이 매수를 안 하고 보유를 안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침에는 이렇게 10%가 넘는 큰 상승이 나왔지만 22평 이탈했다가 살짝 들어왔지만 오전에 비하면 거래가 없죠.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고 그러면서 다시 또 22평 이탈하고 저점을 낮춰갑니다. 저점을 낮춰가니까 결국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뭐 여기서 반등이 안 나왔으면 시가 라인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유는 22평을 깨기 전까지 22평선 위에 있을 때까지만 보유하자라는 게 중요한 매매 규칙인 거는 이렇게 매번 이렇게 볼 때마다 새삼 느낄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종목으로 어쨌든 전날 캔들이 장대 양봉 옆에 세워놓은 도지였다. 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아난티와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다 대북 관련주죠. 중요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테마에서도 보면 경협주들이 다 이렇게 큰 시세가 났습니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슈가 있는 날은 이슈가 있는 종목에 신호가 나올 때 공략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어요. 대북 제재가 완화된다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테마주로 접근한다 그러면 뭐 TYM이나 신원, 뭐 인디에프, 효성원미, 남해화학 이런 종목들로 공략해서도 되고 나는 중대형주로 공략한다 그러면 타라에서 오늘 신호가 나왔던 아난티 가장 주도주였죠. 그동안에 거래대금도 5천억 터뜨리면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 아난티 그다음에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보면 이슈도 동일하고 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전일 캔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전날 캔들이 어떤 게 나왔었는지 아난티 보시면 앞에 신고가 영역이 있었는데 신고가 영역이죠. 여기가 신고가 영역에서 전날 캔들이 뭐가 나왔습니까? 신고가 영역에서 전날 음봉이 나왔습니다. 당일 돌파가 나올 때 타라에서 신호가 나온 종목에서 딱 보니까 전날 캔들이 음봉이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음봉이었던 종목은 오늘 다시 강한 돌파가 나와서 음봉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장악형 캔들이 되는 거고 만약에 시가에 갭이 크게 나왔다 그러면 반전 갭으로 돌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일 캔들이 음봉인데 오늘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신호다. 시가만 지켜서 위로 돌파가 나오면 아주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티 전날 신고가 영역에서 나온 음봉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음봉을 돌파하면서 반전시키는 장악형 나오는 캔들이 나왔고 신고가를 만든 날이 되겠습니다. 현대로템도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도 보시면 전날 캔들이 음봉이었습니다. 역시 신고가 바로 직전에 신고가 전후 구간이죠. 신고가 전후 구간에서 음봉이었기 때문에 이게 음봉이면 5일선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다음날 뭐 기본적으로 거래 대상이 안 되는데
만약에 아침에 동시효과에서 시초가 갭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봐야 되겠죠. 왜? 이거를 음봉을 뛰어넘는 반전 갭이 나와서 신고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갭 상승이 나와서 전일 음봉의 시가를 뛰어넘었고 양봉으로 전일 고가까지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도 그런지 한번 볼까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보시면 대북 대형주 중에서는 제일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전일 음봉이었고 그래서 5일선을 이탈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21선과 수렴할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런데 아침에 동시효과에 갭상승이 나와 그리고 양봉이면 음봉을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시세 분출, 양봉으로 시세 분출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종목들을 아난티를 갖다가 분봉을 한번 타이밍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에 보면 9시 3분, 그 다음에 29분, 48분 이렇게 세 번이나 신호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타이밍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9시 3분이면 1분봉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1분봉으로 보시면 9시 3분 시초가 갭 상승 나와서 가려다가 못 가고 시가에 터치를 해주니까 타이밍이 나온 상태가 되겠고요. 그러면 다시 11,550원을 먹을 때 11,550원을 먹어주는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겠고, 자,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고 계속 시가 라인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매가 나갈 수 있으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11,550원을 계속 지지해주고 있다가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는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 붙었어요. 위로 올라갔다가 600원을 이탈하면서 22평이 깨지죠. 그러니까 22평을 이탈한다는 얘기는 그 시가를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이탈할 때 굳이 매도하지 마시고 22평선 깨면 오전에는 짧은 뭐 한 9시 30분 10시 이전에는 1분봉으로 22평 이탈하면 일단 매도하고 나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탈했다가 또 뭐 한참 시간이 있어서 이후에 다시 시가를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자, 다시 시가를 들어가는데 거래도 없어. 그렇다면 굳이나 다시 시가에 왕창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아침에 만든 고가가 있습니다. 아침에 만든 고가가 750원이고 전일 고가가 8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만든 고가를 돌파할 때, 전일 고가를 돌파할 때 차라리 확인하고 매수하자. 그래 기다렸더니 시가에서 계속 지켜주고 있다가 700원, 750원, 800원을 먹어주면서 요 자리죠. 요 자리 먹어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먹어주면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서 빵 하고 들어오죠. 1분봉인데 거의 뭐 88억, 90억에 가까운 거래대금이 빵 터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시가 위에서 앞에 만든 고가를 돌파하면서 강한 거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요 시점을 이용해서 같이 매도 물량 빡빡하게 박혀 있는 거를 강하게 체결시켜 주니까 같이 따라잡아 주면 되겠다. 목표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목표 가격은 네, 11,000원대 가격이기 때문에 12,000원 가격 저항선이 있습니다. 12,000원 가격 저항선 위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100원, 150원, 다시 100원, 50원 이런 자리에서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분할 매도 해줘도 되겠고, 뭐 700원, 750원에서 잡았다고 하면 벌써 12,000원 올라가게 되면 뭐 3% 정도 수익이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전체 매도하고 나가도 크게 나쁘지 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1분봉에서 좀 더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매수가를 위협하면서 22평을 이탈했는데요. 1분봉으로 봤다 그러면 앞에서 매도한 게 잘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 시간 되면 10시쯤 되면 3분봉으로 좀 큰 추세를 보겠다 나는 일부 이익 실현을 했으니까 나머지 추세를 얼마 시가더는지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하면 이제 3분봉으로 전환해서 22평을 이탈하는지, 여기서 22평을 이탈했다고 봐도 되고 요거 저점 깨고 내려가면 최종 청산하겠다고 봤으면 좀 견딜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12,000원 저항벽이 못 넘기고 최종적으로 22평을 이탈했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은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가 앞에 만든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해가지고 가격 저항선 위에서 분할 매도했으면 뭐 짧지만 강한 수익으로 마감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뭐 현대로템, 엘리베이터 다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그나마 현대로템이 조금 더 추세를 길게 가면서 신고가 돌파하면서 조금 더 길게 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3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템도 시가를 돌파하면서 매수 타이밍에 나왔고 오전에 만든 작은 고점이 여기 있습니다.
고가가 25,750원. 그러니까 25,750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할 수가 있겠죠. 시가에서 25,750원 돌파할 때 매수. 그다음에 이제 가격 저항선이 26,000원이 있습니다. 26,000원 가격 저항선이 있으니까 26,000원 돌파해서 물량이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일부 이익 실현. 그리고 또 26,000원 돌파해서 또 매도가 나와 그럼 또 이익 실현. 그리고서 22평을 이번엔 지켜줍니다. 지켜주고 얘는 뭐 아난티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니까 기다렸다가 22평을 이탈할 때 최종적으로 매도해주면 됐겠다. 뭐 이후에 10시 이후에는 난 3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좀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분봉으로 본다고 하면 나는 좀 짧게 거래하겠다. 좀 더 짧게 거래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1분봉에서 보시면 타이밍 나와서 이 가격 저항선 올라갔다가 벌써 22평을 이렇게 깨버리죠. 깨버리고 1분봉으로 내가 매도하기엔 너무 빠르다. 그러면 2평을 한번 깼다가 이 저점을 유지시켜 주는지 이 저점을 하나 기준으로 잡고 이 저점이 다시 깨지면 최종적으로 매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되고요. 다시 지켜줬지만 또 저점을 22평선을 또 이탈해서 저점을 만들고 있다가 또 이번에도 지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조금 더 연장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선 최종적으로 22평을 이탈할 때 또는 또 이 저점을 기준으로 이탈할 때 난 최종적으로 팔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3분봉과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난 조금 더 짧게 거래하겠다 그러면 1분봉 정도, 좀 더 길게 거래하겠다 그러면 3분봉, 그리고 시간이 좀 경과됐을 때는 3분봉으로 전환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중요한 거, 당일 돌파가 나올 때 이슈가 있는 것도 중요하죠. 이슈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전일 캔들도 굉장히 힌트를 줍니다. 전일 캔들이 음봉이었다 혹은 단봉 도지였다 이런 거, 아까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단봉 도지였고 현대로템과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캔들이 신고가 영역에서 나오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대북주들을 봤으니까요. 한글과 컴퓨터가 상승률 4위에 올라온 종목인데 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11시 16분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신호가 11시 16분에 나왔기 때문에 뭐 오전에 그 바쁜 시간대 피해서 나왔기 때문에 요거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종목 같고요. 자, 전일 캔들을 보면 한글과 컴퓨터가 이렇게 강한 돌파가 나왔는데 돌파하기 전날의 캔들을 보면 전전날에는 21선을 돌파한 상태죠. 21선을 올려놨어요. 근데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날 뭐 큰 매매하기에는 그렇게 큰 좋은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21선 올려놓고 다음날 캔들이 뭐가 나왔나요? 단봉 나왔죠. 도지까지는 아니고 단봉이 나왔습니다. 즉 21선 올려놓고 단봉이 나왔기 때문에 21선 위에서 나온 첫 번째 돌파 양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전날 캔들이 단봉이었기 때문에 오늘 돌파가 나오면 한번 강하게 시세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전일 단봉의 고가를 뛰어넘어서 시가가 나왔고 음봉이었지만 양봉 전환되면서 신고가를 만든 그런 돌파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거래대금도 1,000억 정도 터지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 그런 날이었고요. 분봉을 통해 가지고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타이밍을. 분봉을 보면 3분봉으로 먼저 보면 아침에 시가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시가와 고가가 거의 비슷하죠. 갭상승이 나왔지만 바로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음봉이니까 뭐 이 종목을 볼 이유가 없는 거죠. 하루 종일 이걸 띄워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11시 16분 아까 알람 났었죠. 16분에 알람이 울립니다. 하면서 그러면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딱 알람이 울린 걸 보니까 전날 캔들이 도지고 단봉이고 오늘 이거 시가가 이제 양봉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양봉 전환되면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 24,750원, 전일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 24,80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25,000원 돌파 전까지만 매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750원, 800원, 850원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 거래대금도 뭐 10억씩 12억씩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 매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25,000원 가격 저항선을 돌파해서 300원 매수가까지 올라왔다가 무너지니까 뭐 요 정도 뭐 아주 큰 수익은 아니지만 한 2% 정도 이익이 난 상태니까 일부 이익 실현해도 뭐 나쁘진 않겠죠? 일부 이익 실현 해줘도 되겠고, 자 최종적으로는 내가 22평을 깨면
최종적으로 매도하겠다. 그 계획을 세웠는데, 자, 일봉에서 보시면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앞에 신고가 영역이 있습니다. 신고가 자리가 있는데 자, 3분봉으로 다시 한번 보면 조금 더 데이터를 길게 보면 이 앞에 신고가 자리가 있습니다. 26,000원대에 있는 신고가 영역이죠. 이거를 돌파하면 나 분할 매도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돌파하면서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VI까지 걸려 버렸고, 그러니까 나 26,000원 돌파해서 물량 나오면 매도하려고 했는데 슈팅이 나오니까 굳이 뭐 26,000원에서 팔 필요는 없었고 27,000원 돌파해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VI 걸린 이후에 이제 물량이 나오니까 여기서 27,000원 위에서는 좀 많이 매도해 줄 수가 있겠죠. 처음엔 조금만 매도해 줘도 되는데 뒤에서 한번 빠졌다가 다시 들어와서 한번 싼 고점을 만드니까, 이중 고점을 만드니까 또 한번 매도해 줘도 되겠고, 최종적으로 저기 남겨놨다가 좀 더 어디까지 가는지 보려고 했는데 22평을 이탈해 버리니까 이때는 이제 매도하고 나가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큰 시세가 난 10%가 넘는 수익을 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22평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안 보면 되는 거고요. 미련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매매 규칙이 22평 위에서 아침에 시가 돌파할 때, 고가 돌파할 때 타이밍을 잡아서 이 거래하는 게 매매 규칙인데, 아침에 좋은 시세가 있었으니까 또 이제 계속 움직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22평을 이탈했는데 이걸 막 빠진다고 저가에 매수하거나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썩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항상 22평이 절대 강도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22평이 깨진 이후에는, 깨져서 뭐 다시 쌍바닥을 만들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까지 한번 사례를 알아봤고요. 전일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일 돌파가 나올 때 이게 강하게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전일 캔들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 보면 다음에 네페스 아크, 심텍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심텍도 신고가 영역에서 시세가 나왔는데 아쉽게도 뭐 신고가 자리에서 큰 상승은 없었지만 어쨌든 계속 심텍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시가에서 돌파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 근데 몇 번 실패했다가 갔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자리였죠. 시가 매매는. 왜 그러냐면 전날 이미 큰 상승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 매매가 어렵습니다. 전일에서 큰 상승이 나왔는데 또 아침에 갭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침에 좀 많이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일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 다음날 시가 돌파 매매는 썩 좋지가 않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일 양봉이 큰 캔들이고 아침에 갭이 또 나왔다 그러면 시가 돌파 매매는 좋지 않다. 다음 그럼 뭐가 좋겠습니까? 시가에서 매물 소화가 되고 난 이후에 고가 돌파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시가 돌파보다는 고가 돌파를 매매를 하는 게 낫다가 심택해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페스 아크인데요. 네페스 아크는 좀 다르죠. 네페스 아크는 전날 캔들이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뭔가요? 음봉은 아니지만 단봉이죠. 단봉으로 3일 동안 이 장대 양봉 이후에 신고가 영역에서 하나, 둘, 셋, 3일 동안 주가가 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 갭이 떠서 이 위에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시세가 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날 캔들이 작은 캔들, 그 작은 박스에 갇혀서 3일 동안 휴식을 취했다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자, 시가 갭 상승이 나와서 다시 시가를 돌리는 자리. 요때 타이밍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네페스 아크 보시면 9시 32분 56,600원, 38분 10시 20 연속으로 저기 신호가 나왔네요. 32분에 보시면 요 자리가 9시 32분에 여기입니다. 시가를 터치하는 자리죠. 그래서 32분에 시가를 터치해서 아직 시가를 돌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가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미리 알람을 줬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33분, 36분, 39분째 시가를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39분에 기다렸다가 시가를 돌파하고 앞에 만든 고가가를 돌파할 때까지 이렇게 타이밍을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큰 시세는 안 나고 갔다가 다시 이렇게 매물을 맞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손절매 나갈 수도 있겠다. 시가와 22평이 바로 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2평에서 방어를 해주죠. 그리고 시가도 깨진 않았습니다. 22평에 방어해주고 있다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꽤 오래 걸리면서 앞에 만든 고가를 또 돌파해주니까 여기서 또 알람 신호가 나왔죠. 또 계속 돌파하면서 52,0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 52,000원 위에서 이제 매물이 좀 나온다면 분할 매도로 좀 이익 실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53,000원 가격까지 가는지 보면 되겠죠. 52,000원 이후에도 뭐 크게 하락이 안 나왔고 여기서도 이 평을 깼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관점인데요. 이 평을 깼다, 아 이건 깼다 그냥 여기서 매도하자 이렇게 봐도 되겠고 여기서 한 틱만 더 빠지면 그때 매도할게 했으면 조금 견딜 수 있는 자리가 있었죠. 그래서 53,000원 영역 요 자리에서는 22평 아래서 저점을 깼기 때문에 최종 매도하는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전일 캔들이 신고가 영역에서 단봉이었다. 그것도 3일 연속 같은 구간대에 머물러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 양봉이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캔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네페스 아크까지 받고 아즈텍 WB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인데요. 이제 이 돌파 매매가 초단타 테마주하고 대형주를 같이 신호가 나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즈텍 WB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 전날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전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 다음날 신호가 안 나오게 기본적으로 타라에선 설계가 돼 있고 근데 나왔어요. 뭐지 이거? 이 에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전날 장대 양봉인데 뭔가요?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들어간 장대 양봉이고요.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다음날 타라가 신호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전날 너무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날 갭 상승이 나오면 음봉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도 전날 상한가가 나왔는데 다음날 갭 상승이 한 6% 나오니까 크게 상승했지만 음봉 전환되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신호를 안 줍니다. 그런데 이날 상한가를 보면 거래 대금이 3천억이 넘는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터졌죠. 이렇게 되면 이런 큰 거래 대금이 터진 상한가가 나오면 다음 날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다음 날 갭 상승이 양봉 신호가 뜨면 타라가 신호를 줍니다. 다르죠, 개념이.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떻게 타이밍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타이밍을 1분봉으로 한번 좀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세밀하게 보면 갭 상승이 나왔는데 갭이 크지가 않아요. 갭이 크면 이 전날 상한가 쳤는데 다음날 갭 상승이 10% 뜬다 그러면 매매할 게 없어요. 너무 뭐 10% 가까이 뜬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갭 상승이 작아. 전날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인데 갭 상승이 작아. 그러면 당일 매매할 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 자, 시가를 1분, 2분, 3분, 4분 여기서 바로 돌파가 나오는데 한 템포 버려 한번 여기서 안 잡고 쉬었다가 잡아도 되고 잡았으면 뭐 빠르게 커트 치고 다시 나왔다가 요 자리가 되겠죠. 시가를 다시 돌파하는 자리. 11분께 매수를 했다 그러면 좋은 타이밍이 되겠고 또 시가에서는 조금 미심쩍어. 나는 앞에 고가를 돌파할 때 확인하고 잡을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웠으면 요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돌파하고 한번 눌렀다가 다시 가니까 눌렀다가 다시 돌파 나올 때 타이밍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잡아도 될 거고요. 이후에 이제 쭉 상승이 나왔으니까 뭐 아주 엄청나게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22평을 이탈할 때까지 최종적으로 보유했다고 하면 꽤 좋은 수익이 났을 거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익 실현을 어디서 할 거냐의 관점인데요. 항상 VI가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VI가 걸리는 자리 6,600원 돌파해서 VI가 걸리니까 VI 이후에 슈팅이 나오면 뭐 조금 더 기다렸다 매도하면 되는데 VI 이후에 이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그 자리는 이익 실현을 좀 많이 해주는 자리가 되겠죠. 이익 실현을 좀 많이 해주고 이 평이 지켜지는지 이 평이 지켜지면 조금 더 기다릴 수가 있겠죠. 지켜지면 기다렸다가 7,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란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22평을 이탈한다 그러면 매도하고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전일 상한가 친 종목이지만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시가에 바로 돌파할 때보다 한번 눌렀다가 다시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확인하고 매수 VI가 걸리는 자리에서 분할 매도 22평을 이탈할 때 최종 매도했다고 하면 아즈텍 WB로도 소형주니까 뭐 비중을 좀 작게 가져가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매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저건 좀 다른 케이스죠. 그래서 전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 다음날 신호가 아예 안 나오거나 나와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사학가 친 종목인데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다 그러면 다음날 갭 상승이 너무 크면 역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갭이 좀 작게 나와서 시가를 돌파한다 그러면 좋은 매매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지트 WB 9시 7분에 시세 나와서 타이밍 나온 거 잡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신고가 영역에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 경동 나비엔을 보겠습니다. 경동 나비엔을 보면 네페스 아크하고 좀 비슷해요. 전날 캔들을 보면 신고가 계속 신고가 영역에 있죠. 신고가 영역에 있고 전날 도지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에서 도지가 떴다는 얘기는 이 하늘에 별이 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별은 따먹어야 돼요. 그죠? 별이 따먹으려면 다음날 어떤 신호를 주목해야 되냐? 일단 아침에 동시효과의 갭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일단 이 종목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갭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앞에 이 도지 별의 고가를 돌파한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얘는 이제 갭상승 나와서 양봉 전환되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 시가 돌리는 자리 그 위에 바로 전일 도지의 고가가 있었기 때문에 75,700원부터 75,700 아니 75,500원부터 75,700원까지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면 되겠고, 근데 1분봉으로 보면 가다가 이렇게 이평을 이탈했어요. 그래서 시가까지는 깨진 않았지만 이렇게 흔들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1분봉으로 보면 손절매하고 나갈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3분봉으로 봤다고 하면 좀 시가 흔드는 것 좀 견디고, 뭐 요거 일시적으로 내려갔, 거래가 크게 없는 상태에서 내려갔던 것 때문에 좀 참을 수가 있는 자리였다면, 조금 견뎌줬으면 77,000원 가격 저항선 돌파할 때 분할 매도, 그 다음에 22평 최종적으로 이탈할 때 청산하고 나갔으면 그래도 신고가 종목으로 이게 그래도 먹을 만큼은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전날 신고가에서 도지 같은 주식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보면 이제 뭐 여러 종목 중에서 하이브 보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전혀 거래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근데 21선을 돌파하는 첫날이에요. 21선 아래에 있다가 21을 돌파하는 첫날. 그러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돌파하는 첫날인데 갭상승 나와서 음봉입니다. 갭상승 나와서 음봉이니까 뭐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타라에서 오후 1시 45분께 시간을 한번 볼게요. 1시 37분 32초네요. 37분 요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알람을 줍니다. 뭐지? 알람을 줬다는 얘기는 시가 양봉 전환되면 21선 뚫고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으면 시가 돌파하면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고, 시가를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가 실제로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가 여기 15분에 나옵니다.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서 뭐 올라가는 만큼 먹어보지 뭐, 이렇게 오후에 시가 돌파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그 이제 양봉을 만들어서 몸통을 만드는 거니까 오전 한 뭐 10시 이후에 이런 시세가 나오면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후에 시가 돌파해서 가는다 그러면 그냥 종가에 팔아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시가 돌파 한 3,500원에 매수해가지고 그냥 종가 31만 원에 돌파하면 매도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종가까지 보자 했으면 그냥 종가에 매도해도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전날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 돌파가 나올 때는 이슈가 있는 종목이면 좋고, 또 전일 캔들이 단봉 도지 이런 거면 좋습니다. 또 신고가 영역에 있으면 더 좋고요. 21을 처음 돌파하는 자리면 뭐 더더욱 좋겠죠. 21선 처음 돌파하는 날도 좋지만 21선 안착해서 처음으로 거래가 터지는 날도 좋습니다.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날과 전날 움직임이 서로 연결이 된다. 그걸 잘 흐름을 읽고 돌파가 나오는, 시가 돌파, 고가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잘 타이밍을 캐치한다고 하면 뭐 크게 리스크 있지 않게, 손절매가 작기 때문에 리스크가 일단 작아요. 그리고 추세가 나면 큰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손익 비율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매매를 꾸준하게 한다고 하면 단기 매매, 단타 매매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